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먼저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역시나 크게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밑으로 빠지는 형태로 무너지지도 않고 있는 약간은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움직임만 딱 본다 하더라도요. 이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2월, 3월까지의 흐름은 차트의 길이, 캔들의 길이가 약간은 길고 꼬리가 좀 많이 달려있죠. 약간은 길기도 하고 꼬리가 달려있기도 하고 약간은 움직임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요즘 들어서는 따따따따따따 하면서 움직이죠. 굉장히 짧은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수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좀 보여지나요? 지수가 크게 가거나 또는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수가 더 간다 안 간다고 한들 여러분들의 종목에 또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이 나거나 크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갈 만한 기업들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던 포트상에 있던 종목들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간만 준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려만 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포트의 종목을 좀 잘못 잡아놨다. 올라갈 만한 기업이 아니었다. 오히려 올라갔던 기업들이더라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기에서 힘이 빠져서 밑으로 축축 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보유해 놨는가에 따라 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 점검을 항상 먼저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떤가라고 한다면은 또 FOMC입니다. 결국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많은 신호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리고 준다면은 충격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연준이 먼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은행에 돈이 몰리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빚입니다. 우리가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계부채, 국가부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돈이 몰리는 것까지 좋지만 은행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를 갚거나 원금을 갚아내기가 점점 버거워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가계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많다. 빚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역시나 하나하나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장일단이라고 하죠. 하나의 어떤 현상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시 단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한 면만 보는 것보다는 양쪽 면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역시나 지금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정적인 투자, 안전한 투자가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고요.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옴에 따라서 같이 올라왔던 종목들 있죠. 흔히 말하는 기술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네 하면서 지금 너무 좋다라고 했던 자동차, 화학,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저는 지금 약간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온 종목을 따라잡는 것만큼 공격적인 게 없겠죠. 그런 게 하필이면 내가 탄 차가 막차일 수도 있다. 내가 탄 자리가 꼭지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와 함께 힘을 못 쓰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와놓고 횡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횡보를 하다 보니까 위로 머리를 조금 들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수가 밀리는 것에 비해서는 얘가 그래도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횡보 자리보다 많이 빠졌는가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지난 횡보 자리 위에서 지금은 조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약간 올라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는 체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음봉 연타로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뭔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시기상조가 되겠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직은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로 갈 것인가, 여기서 다시 상승세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지게 된다면 지수도 밀릴 것이고, 지수가 밀리면은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가가 다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여지고요. 얘가 올라가는 방향을 잡게 된다면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인텔과 TSMC에 비해서 지금 비교했을 때 약간 악재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지금 그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 활성화, 결국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또는 설비를 증대하는 투자를 확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를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한 반도체 장비 업종이 여러분들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만 보신다면요, 아직 안 올라간 기업들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역시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역시 식음료 파트, 그리고 물류 관련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관련주라고 하죠. 그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 관련주도 역시나 잡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